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당신이 물었지. 어떻게 하면 선한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자기 안에 작은 악마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조니치카, 나는 그 방법을 몰라. 다만 삶의 기쁨과 아름다움에 연결되는 것. 그것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으며 단지 눈과 귀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만 안다면 내면의 균형을 이루고 모든 사소하고 짜증나는 것들을 초월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 네, 구절 하나를 인용했습니다. 로자 르셈부르크라는 책에 있는 구절인데요. 제 인용이죠. 로자가 말했던 부분에 마음이 끌려서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다나 밀스가 쓰고 정인님이 옮기신 책인데요. 오늘 손님으로 번역자분께서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제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을 인용을 해보았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책 이야기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저자이신 분이 여러 활동을 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들을 곡은 저자님께서 추천하신 곡인데 저 불어 모르는데 인터내셔널과 프랑스 풀버전 듣고 와서 우리 함께 저자를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es damnés de la terre, debout les forçats de la faim. La raison tonnant son cratère, c'est l'éruption de la fin. Du passé, faisons table rase, foule esclave, debout, debout. Le monde va changer de base, nous ne sommes rien, soyons tout. Pas de sauveur suprême, ni Dieu, ni César, ni tribun. Producteurs, sauvons-nous nous-mêmes, décrétons le salut commun. Pour que le vol rende gorge, pour tirer l'esprit du cachot. Soufflons nous-mêmes notre forge, battons le fer quand il est chaud. Comprime et la loi triche, l'impôt saigne le malheureux. Nul devoir ne s'impose aux riches, le droit du pauvre est un mot creux. C'est assez languir en tutelle, l'égalité veut d'autres lois. Pas de droit sans devoir, dit-elle, égaux, pas de devoir sans droit.
et du rail. Ont-ils jamais fait autre chose que dévaliser le travail? Dans les coffres forts de la bande, ce qu'il a créé s'est fondu. En décrétant qu'on le lui rende, le peuple ne veut que son dû. 네, 노래가 7분이나 돼서 저희가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좀 줄여봤습니다. 아, 제가 이 풀 버전은 꼭, 예, 혼자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손님을 모셨는데요. 예,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선생님과의 인연은 사실 다른 활동에서는 못 뵀다가 안산의 책방 들락날락이라는 곳에서 뵌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들락날락 요즘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들락날락은 네. 예,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러듯이 네. 이제 몰락하고 있는 길을 가고 있어서 네. 예전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사실 이제 공간도 있었고 거기 뭐 책도 팔고 커피도 팔고 그랬었는데 지금 네, 이제 네. 하나씩 줄여가다가 네. 지금은 이제 그 안산의 법무부인 원곡 사무실에 네. 조그만 공간 하나에 이제 책을 갖다 두고 네. 사실 이제 모임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안산에서는 또 이게 안산에서 모임이 되려면 네. 좀 발로 뛰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네. 포스터도 붙이고 해야 되는데 네. 요즘 좀 여력이 안 돼가지고 네. 이게 SNS로만 하면은 좀 안산에서는 좀 잘 모임이 안 돼서 네. 요즘은 안산에서는 모임을 하나 정도 예전에 이제 계속 알던 분들이랑 이제 네. 책 읽기 모임 하나 정도 하고 있고 네. 네. 요즘 이제 서울에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하면 사실 가기가 어려워가지고 가끔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아쉽다 이럴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요. 근데 네. 안산에서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아, 예. 네. 제가 또 이렇게 단원 FM에 걸친 데가 많아가지고 아니, 예, 가을은 무슨 공부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몸으로 가는 건 어려워도 줌으로 참여하는 건 가능해서 이제 뭐 여러 강좌들을 지금 듣고 있고 안산에 또 노동대학이 있다 보니까 이 시즌이 그 뜨거운 열기 속에 노동대학이 열리거든요. 밤마다 움직이려니까 너무 좀 힘들어서 예, 핑계 삼아 예, 뭐 그냥 안산에서만 하자 이러면서 이제 주로 예 안산에서 저도 하고 있는데 들락날락에 참 기대가 컸었어요. 저도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참 재밌게 근데 뭐 사람이 많지 않아도 소수가 마음 맞는 사람들이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들락날락이 또 참 아쉽습니다. 여러모로. 여기 안산에서 좀 뭘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아직 좀 그 여건이 좀 안 돼가지고 네, 그렇죠. 그냥 좀 명명만 좀 일단 유지해 놓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느스단 연대가 또 오래 가기도 하니까요. 네. 저희 들락날락 할 때 막 이런 명칭도 만들고 그랬어요. 안 유명한 연대 뭐 이런 거. 아, 그렇죠. 그런 거 했었었죠. 네, 네. 그런 거 하면 또 재밌잖아요. 이게. 그 하시던 분들이 다 지금 또 많이 떠나셔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아, 누구는 또 결혼 소식이 들리기도 하고, 아, 네네. 네, 누구는 또 시골 가서 살기도 하고, 하여튼 아쉽습니다. 뭐 안산 인구 줄고 있다 그러는데 또 그분들도 떠나서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앞서 읽었던 인용 구절에 로자 루슨부르크라는 여성의 전기가 나온 거죠. 네네. 이제 우리에게는 되게 위대한 사상가 또는 배워야 될 점이 많은 시대의 또 선배이기도 한 저 오랜 저희한테는 어쨌든 혁명적 인물 뭐 이렇게 기억이 되는 분이신데 이 책을 이제 전기를 번역하겠다 마음먹은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좀 독립 출판을 하려고 좀 네네. 고민을 하던 중에 네네. 이런저런 책을 찾다가 네. 그동안 이제 제가 해왔던 활동하고 좀 연장성도 있고 네네. 좀 될 만한 책을 네네. 찾았는데 이게 이제 그 책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네. 그 한국에서도 로자 룩셈부르크 관련 서적이 안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네네네. 거의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더 뭐 중간에 레드 로자라고 네. 이제 그래픽 노벨이 하나 나왔었고 예. 그리고 전기가 글로 된 전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돼서 마치 미국에서 이 책이 2020년인가에 네네. 출판이 돼서 네네. 이렇게 새로 나온 그 영어판 전기가 있길래 네. 요걸 한국에서 좀 출판을 해보면 네. 그래도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를 아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 네네. 잘 되지 않을까 해서 네. 했었는데 네. 아, 이 의외로 그 젊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 네. 단절인가요? 우리가? 그렇죠. 20대만 30대 분들은 네. 거의 잘 모르시더라고. 약간 뭐 좀 아시는 분들은 50대, 60대 이름 막 들어보고 아, 그분이 되게 이제 유명한 혁명가였다. 이걸 아시는 분들은 이제 한 최소 40대 이상이고 그 제 밑에 나이가 분들, 나오네요. 네, 그 밑에 분들은 잘 모르셔가지고 네네네. 사실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하는 도중에 알게 됐거든요, 그 사실을.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네. 네, 근데 이미 판권은 샀고 네. 번역은 진행 중이고 그래서 제가 그 여성학을 전공한 데는 석사 때가 30대였는데 30대 중반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석사과정 끝나고 나서 스터디를 꾸렸어요. 그 여성문화 이론 연구소에서. 그래서 저희가 자본주의 책을 읽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다 절진한 걸 읽냐. 아, 좋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 뭐 옛날 얘기 다시 읽어서 뭐하게. 근데 그 이후로 자본론이 지금 계속 핫한 책이 돼서 많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읽고 있잖아요. 그렇게 핫하진 않을 것 아, 그래요? 같은데. 그럼 저만 핫했나요? 그래도 김수영 선생님 돌아가셔서 그렇지 다시 책이 또 다른 번역서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자본론 좀 읽는 사람들은 로자 루셈부르크를 건너뛸 수가 없지 않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제 연령대들이 알고 있는 건가? 막 이런. 그렇죠. 약간 그런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이제 20대 뭐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네. 이제 뭐 과에 로자 룩셈부르크 한 명씩은 다 있었거든요. 아. 과에 레닌 한 명씩 있고 아, 그랬군요. 다 그 뭐 그 정도 그렇게 했었는데 네. 근데 이렇게 모를 줄은 저는 예상을 못했어서 네. 제가 요즘 낸시 프레이저 책을 읽고 있는데 계급론이 죽어가고 있다. 근데 사실 그 문화 쪽으로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정책성 정치냐, 뭐 계급 정치냐, 뭐 거기서 이렇게 막 언쟁이 붙은 그런 책이 이제 있어서 열심히 지금 읽고 있는데 사실 어떤 그 시민사회 운동의 변화하고도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읽어보면 다 좋은데. 저 네. 지인인 이제 30대 분은 네.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 책을 네.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이름은 어디서 언뜻 들어봤는데 네. 로자 룩셈부르크보다는 푸코가 훨씬 더 친숙하다. 아, 그쵸. 네. 맞아요. 그렇게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전히 우리의 이론 속에 많이 푸코나 뭐 데리다나 뭐 이런 분들의 책을 인용해야만 뭔가 글의 품위가 사는 것 같은 느낌적인 그런 게 있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론서들이 너무 이제 서구 지향적인 어떤 근거를 갖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전 좀 괴리감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로자 르센부르크라는 책이 나와서 반갑기도 하지만 우리는 아직 여전히 서구의 혁명가를 알아야만 하는가 막 이런 생각도 살짝 했긴 했는데 읽고선 좋았어요. 왜냐 제가 몰랐던 또 로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잖아요. 앞서 제가 인용한 문구는 혁명가로서 이렇게 가격하다라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서 굉장히 따뜻한 말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은 묻는 말이라는 점에서 되게 그렇고 다나미스가 또 그 앞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쓰잖아요. 사실은 로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인간으로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까 이런 걸 고민했던 사람이어서 자기가 이 책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제 썼다라는 의미로 서문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번역자로서 이 책을 영어로 처음에 다 읽으셨을 텐데 어떤 부분이 또 이렇게 이 책을 쓰게 하는 그러니까 단지 로자 루셈부르크야 그래서 썼다기보다는 이 번역사가 그래도 또 의미가 있어서 또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요 현대사에 그래도 뭐 주는 의미가 있겠지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그 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금 뭐 독특함이랄까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현대적 관점으로 이제 쓰려고 노력을 했다는 건 있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사실 이제 그 이전에 로자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이제 정체성, 뭐 그래서 뭐 유대인이다,
뭐 장애인이다, 네. 뭐 여성이다 이런 게 이제 사실 로자 룩셈부르크를 다루었던 과거의 이제 전기들이나 이런 데서 많이 부각되진 않았던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요소들을 이제 사실 이게 미국에서도 꽤 오랜만에 나왔던 전기일 거예요. 그래서 작가가 뭐 그런 측면들을 조금 이제 넣어서 어떤 노자에 대한 좀 새로운 모습을 좀 만들려고 했던 측면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에도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뭐 옛날에 이제 로자 이렇게 뭐 집에 과에 한 명씩 로자 룩셈부르크 있고 이럴 때는 뭐냐면 약간 이렇게 낭만성에 대한 그 뭐 서구 혁명가에 대한 네. 동경 그리고 사실 로자 룩셈부르크가 한국에 그렇게 많이 소개가 된 그 저작이나 이런 것들이 80년대에도 그렇게 많이 소개됐다고 볼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1원만 한국에서 들어왔던 거고, 그 이분이 이제 되게 유명한 혁명가인데 이제 그 독일 혁명 때 살해당했다. 약간 이런 어떤 비극적 죽음에 대한 낭만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 로자의 인지도를 이제 높였던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요 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보면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 여성인데 되게 이제 강인한 혁명가였다 이런 측면들이 주로 이제 얘기가 됐다면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분이 이제 여성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라든가 차별받았던 현실이라든가 뭐 유대인으로서의 뭐 소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부각시켰던 측면들이 좀 요즘 세대들한테 뭐 새롭게 로자를 익히게 하는 데 있어서 뭐 괜찮은 접근 방식인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고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제가 읽은 지가 꽤 됐나 봐요. 잊어먹고 있다가 정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새록새록 이렇게 지금 생각이 나서 갑자기 그때 읽으면서 화났던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성차별 관련해서 사실 좌파들의 어떤 그런 혁명적 기치에도 불구하고 로자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그런 차별받았던 것도 기억이 나고 또 이 뭐 저자가 얘기했듯이 사실 유대인이자 폴란드이자 뭐 그런 부분이 또 반유대주의가 또 득세할 때라 아마 또 그런 부분도 인종차별적으로 참 이렇게 상처 아닌 상처를 많이 줬을 시기인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생각나네요. 근데 이 책을 출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독립출판을 꿈꿔서 그럼 독립출판의 첫 책인가요? 네네 그렇죠. 네. 제가 분명히 저는 달팽이 꿈으로 봤는데 또 어디에는 꿈달팽이 뭐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래서 정확한 명칭이 달팽이 꿈입니다. 그죠? 네. 왜 그 페북에서는 막 이게 뒤섞여서 이게 네. 페이스북에서 페이지는 그렇게 이름이 되는데 이게 저기 페이스북 이름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입력하면 바뀌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여기 입력이 잘 안 돼가지고 그 페이스북에 그냥 그 계정은 꿈달팽이로 되어 있고 그 페이지는 제대로 돼 있을 거예요. 달팽이 예, 달팽이 그 두 개가 동시에 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펀딩으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셔서 처음에는 이게 출판사들하고 하면 저희가 선인세도 받고 시작을 하는데 이 독립출판은 이제 알 수 없잖아요. 이 모든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셔야 되니까. 근데 독립출판을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이제 저는 이제 번역을 좀 오래 해왔었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부업 뭐 비슷하게 네. 번역이 이제 사실 그 전망이 제가 볼 때는 좀 없어 보이는 측면들이 있고 요즘 이제 AI 때문에 제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 1위가 이제 통번역사로 나오더라고요. 뜨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한국 출판은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사실 영세하거든요. 네, 큰 출판 몇 개 이외에는. 네. 그래서 사실 번역료가 그 이전에도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이렇게 가격이 그렇게 뭐 높지가 않았는데 사실 이제 AI 시대 이후에 더 이상 그 사실 번역료가 지난 20년 동안 제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도 많이 안 올랐는데 더 이상 안 오를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도 이제 그 좀 하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한번 책을 좀 내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다 내가 만들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 이제 편집도 좀 해봤고 뭐 그래서 사실 이제 책 만드는 비용이 이제 뭐 한 1,000에서 1,200 정도 드는데 뭐 이렇게 번역서를 낸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저작권료 3,400, 뭐 인쇄비 3,400, 번역료 3,400, 디자인료 3,400 뭐 이렇게 이제 들거든요. 들고
이제 초판이 다 팔려져 이제 약간 이게 똔똔이 되는 이제 네. 구조가 2세가 안 팔리면 네. 한국 출판에서는 이렇게 이익이 안 나요. 사실 1세가 저도 보니까 많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1세 하면 양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평균적으로 1세 하면 몇 권을 이야기하나요? 아, 이게 제가 한 20년 전에는 네. 1세를 보통 1,500부에서 3,000부를 찍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종류보다 좀 다른데 네. 소설은 뭐 한 3,000부 정도 네. 찍고 1세. 네. 그리고 뭐 보통 뭐 사회과학서적인 잘 안 팔리는 책들은 네. 1,500부 정도를 네. 찍었던 게 네.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반토막 났죠, 사실. 아. 이게 책이 안 팔리니까 이제 이 소설도 1,500부 정도 찍는 것 같고 사회과학 서적들은 뭐 1,000부 밑으로 700부 뭐 이렇게 500부 찍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1,000부 저도 보통 네, 1,000부 네. 정도 찍죠. 1,000부 정도 찍었던 것 같은데 이제 2세로 넘어갔지만 2세가 그닥 많이 팔리지는 않는데 사실 옛날에 비하면 1세나 다름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거는 자영업자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하고 그래서 남에게 줄 비용을 세이브해서 나의 수입을 삼아야 되는 문제네요. 그렇죠. 네. 자영업자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독립 출판이 또 많아졌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 기존 출판사들은 이게 상업성이 없으면 아무리 뭐 좋은 책이라고 해도 선뜻 출판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독립 출판은 결국은 독립 출판사 본인의 어떤 의지만 있으면 사실 출판이 가능한 건데 의지와 돈. 정확히 의지와 돈이. 의지와 돈인데 사실 그래서 돈의 문제가 거기서 이제 펀딩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거의 독립 출판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북펀딩을 하게 되고요. 네네네. 근데 북펀딩으로 들어오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요. 종류마다 다르게 저도 이제 그 텀블북하고 알라딘 네. 두 군데에서 네, 네, 북펀딩을 네. 했는데 네. 한 뭐 3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온 것 같아요. 조금 들어오셨네요. 저희 후배는 막 2천만 원도. 아,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텀블북이 잘 되는 책이 있고 알라딘이 잘 되는 책이 있는데 근데 그 잘 되는 게 막 내용에 엄청난 무슨 내용이 있어서라기보다 요즘은 디자인과 또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사진 많고 네, 글 적고 그런데 뭔가 이렇게 자기계발서류처럼 뭔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마음의 평안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류의 책들이 너무 팔리다 보니까 본질적인 질문들을 안 하고 사는 게 아닌가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전통적으로 그 한국은 자기계발서 같은 게 잘 팔려왔어요. 아, 그랬나요? 네. 누가 그런데- 그 지침을 주는 자가 없어서일까요? 네. 그리고 뭐 사실 풋포니 같은 데가 트렌드가 있어서 네네. 어떤 잘 되는 분야가 있고 근데 네네.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는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대중서로 읽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렵지 않고 네, 그렇죠. 또 정님이 글 쓰실 때 전에 철학의 기원이었나요? 예, 책을 어렵게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술술 읽혀서 좋은데 이제 이게 아까 AI 얘기하셨지만 사실 번역자의 글이 어떻게 또 번역되어 나오느냐에 따라 대중들의 이런 이해도도 되게 달라지고 또 글의 맛도 달라진다고 저는 아, 예, 맞습니다. 생각하는데 AI가 그걸 커버 가능한가? 근데 AI의 지금 현재적 수준은 네. 그냥 이제 그 아마추어로 번역하시는 부분은 조금 낮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읽을만 해요. 네. 그냥 이제 그냥 쭉 번역해 보면 뜻은 알겠다. 네네. 이 정도는 되는 거고 이제 프로 번역자보다는 수준이 낮긴 하죠. 낮는데 이게 이제 그냥 읽을만 하니까 네. 출판사 쪽이나 이런 뭐 악덕 출판사도 되게 네.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데서 이제 번역자를 쓰는 것보다 네. AI를 쓰는 게 훨씬 싸게 먹히고 빠르죠. 그러니까 네. 이제 요즘은 제가 소문 듣기로는 AI로 돌린 다음에 이제 번역자한테는 검토만 해달라고 하는 감수를 하는 예, 거죠. 그래서 좀 고쳐달라고. 그러면 이제 돈이 세이브 되니까.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고 그렇게 책 내는 곳들이 꽤 있다고 저는 들었었고 정말. 그러면 사실 번역은 거의 품질은 네.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논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술서 중에 국내 학술서보다 또 이 해외 학술서에 또 실어줘야, 영문으로 실어줘야 이게 점수가 또 실적으로 나오는데 제가 아는 연구자한테 물어봤더니 요즘 AI 때문에 영어 못한다고 해외 학술서 힘들다 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는 뭐
다 AI 힘으로 논문도 잘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그런 부분은 뭐 오히려 좀 문턱을 낮춘 측면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AI 번역이 굉장히 빠르고, 네. 그러니까 읽을만 해서 저도 네. 사실 자료 같은 거 읽을 때 많이 네. 보거든요. 요약도 잘해줘요. 이렇게 요약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많이 쓰고 있긴 한데, 네. 사실 이제 뭐 많은 부족, 이게 사실 사람의 일자리라든가, 네. 뭐 이런 데 대해서 전반적인 하향화라든가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건 또 맞는 네.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이야기를 좀 넘어갈까 하는데, 이제 요 로자 룩셈부르크가 이제 보통은 책에 나오면 북토크를 많이 해서 사실 한동안은 뭐 인기 없는 저 같은 사람도 막 북토크하러 막 전국을 다니게 되는 어떤 계기들이 있는데 좀 생각보다 북토크 많이 못 하셨죠? 북토크를 제가 이제 다 하는 거니까 제가 해야 되는데 그거만큼의 뭐 이렇게 여력이나 이런 건 되지 않고. 그러니까요. 프로모션을 본인이 해야 되니까 이게 본인의 에너지에 또 따라서 이게 기획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로자 룩셈부르크 북토크를 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올까. 약간 이런 의심도 들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냥 홍보 정도만 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뭐 페이스북 같은 데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로자 룩셈부르크 이 약간 책 읽기 모임 같은 거는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사당동하고 안산에서 두 군데서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안산은 좀 꽝이 나는 거. 이게 3명 이하로 이제 신청을 하시면 진행이 어렵죠. 진행이 좀 너무 어려워서 안산에서 한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사당동으로 이게 약간 이게 그 양해를 드리고 그래서 뭐 안산 이렇게 서울로 오실 수 없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 오실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너무 이제 이 활동가들이 그렇잖아요. 일에 치이다 보면 책 읽고 모임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또 저희도 또 저희 모임이 있고 하다 보니 한 달에 한 번도 왜 이렇게 빨리 와요? 그렇죠. 근데 집중하고 매주 하는 거는 진짜 엄청난 에너지가 좀 필요해가지고 저도 막 망설망설 하다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이거. 그래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못 해요. 근데 지금 9월 스케줄 빈 게 없어요. 밤마다 공부고. 일단 단톡방에는 제가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맞으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너무 궁금하잖아요. 우리 또 이렇게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순서를 어떻게 뭐 진행을 하실 건지, 뭐 모이면 어떤 방식으로 읽는지, 뭐. 일단 이 전기 자체는 쉬운 책이라서 따로 책 읽기 모임을 할 필요는 없는 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책이 이렇게 생애별로 쭉 돼 있으니까 챕터를 나눠서 그 생애에 좀 중요하지만 쉽게 읽을 수 있는 로자의 저작을 로자 룩셈부르크 저작을 골라서 같이 읽는 걸로 이제 좀 짜봤었고요. 이게 사실 한국에서 다 절판이 돼 있는데 저는 이제 다 갖고 있어가지고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좀 복사를 하거나 파일로 만들어서 드릴 생각인 거고.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지금 한국에서 지금 팔리는 로자 룩셈부르크 저작은 사회계획이냐 혁명이냐 하고 자본의 축적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자본의 축적 2권 샀거든요. 그게 근데 완독을 못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 책 분량도 상당히 많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안 읽어요 저도. 나중에 좀 저도 기회가 되면은 한번 뭐 약간 이렇게 그 자본주의에 대한 책들을 모아서 한번 좀 책 읽기 모임을 해볼까 할 때 그때 중요한 리스트로 올라 있긴 한데. 지금 이번 책 읽기 모임은 사실 좀 쉽게 로자 룩셈부르크를 만나는 약간 입문 형식으로. 그래서 자본의 축적은 뺐고 뭐 길어도 책 한 권을 넘지 않는 약간 그런 글들 핵심적인 글들 위주로 이제 좀 배치를 해서 책 읽기 모임을 한 5회 정도 짰고. 몇 분이나 신청하셨을까요? 지금은 한 신청자는 11명 정도 신청을 하셨어요. 많네요. 근데 그 책 읽기 모임 신청하면은 사실 이렇게 11명이 신청해도 노쇼가 생기죠. 끝까지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은 뭐 3분의 1? 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도 신청은 제가 책 읽기 모임 처음 할 때는 한 8명 뭐 이렇게 신청하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여기서 그러면 끊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몇 번 해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다다익선이다. 끝까지 하려면. 그래서
근데 이게 좀 프로모션 계속 이거는 홍보를 좀 많이 했는데 네. 신청자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더라고요. 네. 사실 요즘 책 모임이 너무 많아요. 네, 저희 그렇죠. 안산에서만도 너무 많은데 다들 또 저보고 이렇게 안 들어올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 거절하느라고 좀 그럴 정도로 이렇게 책 모임이 많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다들 겹치는 날짜와 막 시간대 그리고 다들 뭐 활동가들 끝나면 이제 6시 이후다 보면 7시에 저희 몰려 있거나 낮 시간에 있는 건 그나마 이제 큰 단체들이 하는 거 뭐 1시부터 4시까지가 뭐 페미 아카데미 이제 하고 있는데 일하다 보면 과연 오늘도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에 이제 점점점이 정말 생겨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너무 가고 싶으나 이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 뭐 중간에 들어와도 되는 건가요? 중간에 들어오셔도 되죠. 그러면은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혹시 꼭 참석하고 싶다 그러면은 페이지를 어디로도 페이스북 페이지에 페이스북이나 뭐 네. 인스타에 달팽이 꿈 네. 치시거나 네. 지금 이 책 읽기 모임 책방 들락날락으로도 같이 이제 공동주최 형식으로 하고 있어서 네네네. 어차피 다 전대 공동주최 형식으로 네. 하고 있어서 네. 책방 들락날락 치시면은 이제 그 쭉 네. 일정을 뭐,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일정을 딱 잡진 않았고 네. 지금 모이신 분들하고 일정을 조절하고 있는데 네. 첫 모임은 그냥 영화를 볼까 지금. 영화 뭐 보죠? 이 영화가 그 옛날에 이게 로자 룩셈부르크에 대한 영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네. 무슨 영화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 좀 힘든데 예. 흑백 영화인가요? 혹시? 86년에 나왔네요. 어. 되게 좀 유명한 영화인데 한국에서 제가 못 봤나 봐요. 한국에서 많이 옛날에 여성영화제에서 한번 상영을 했을 텐데 상영을 했을 텐데 한국에 정식으로 수입된 적이 없어가지고 예, 저도 예. 이제 이거 프로모션 차원에서 네. 한번 한국에서 틀어보려고 네.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유럽 회사랑 잠깐 컨택을 했었는데 네. 돈을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한 그 400유로인가 500유로인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400, 500유로면 영화제에서 틀어야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거 틀어가지고 네. 500유로 드리고 틀어서 책이 과연 얼마나 팔릴 것이며 네, 네. 그리고 과연 사람들이 오실지도 사실 불확실해가지고 사실 대관료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그거는 제가 좀 잠정적으로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게 약간 신청하신 분들하고는 사실 그 영화가 되게 좀 괜찮거든요. 로자 네. 룩셈부르크의 좀 삶을 미리 좀 알기에는 네. 그 괜찮은 영화라서 일단 첫 번째 모임은 이제 영화를 좀 보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다음 얘기 이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그 노래 선언이라는 그룹이 있는 거죠. 이게 원래 네. 그 몸짓 선언이라고 몸짓 선언. 이렇게 한국 이제 약간 이렇게 몸짓계에 예. 되게 약간 스테이지 같은 존재들이 계셨는데 2000년에 데뷔를 하셔가지고 예. 이게 집회 같은 데서 네. 몸짓이 이제 그 이전까지 되게 딱딱하게 네. 막 이렇게 율동 막 넣고 네. 하셔서 네.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끄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3인조 네. 이거 이제 저랑 나이가 연배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이걸 노래로 바꾸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노래도 만드시고 하셔서 네. 그 노래 선언이라고 옛날 네. 원래 몸짓 선언인데 노래 선언도 하시고 계셔서 예. 거기서 나온 노래인데 네. 노래가 이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괜찮은 노래인 것 같아서 제가 네. 추천을 드렸습니다. 평범하게라는 노래를 추천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그 원작자 노래를 지금 찾을 수 없어서 네. 커버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세상을 힘들게 사냐고 왜 그렇게 세상을 빗돌게만 보냐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적당히 살라고 세상 사람 그 누가 너처럼 사냐고 그래 나 제법 힘든 것 같아 그래 나 세상이 곱게 보이지 않아 하지만 평범하게 적당히 사는 건 정말 힘들지 않나
괜찮니 너는 괜찮니 미친 세상을 평범하게 산다는 건 싸우고 깨지고 부딪히고 버티며 산 거야 똑바로 된 세상을 비뚤게 보는 게 아냐 비뚤어진 세상을 똑바로 보는 거야 순리대로 살아가라고 그래 나 순리대로 거꾸로 된 세상과 싸울 거야 친구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평범하게 세상을 산단다. 네, 우쿨렐레로 아주 그냥 담백하게 불러주니까 가사가 쏙쏙 들어오긴 하네요. 아, 네. 네. 그 원래도 가사가 쏙쏙 들어오는 노래라서. 근데 약간 목소리가 연영석 비슷하지 않아요? 윤영석 님하고 약간 다르지 않나요? 아, 그래요? 제가 막기라서 네. 죄송합니다. 저도 맞기라서. 아, 평범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 삐뚤어진 세상을 바라보는 거지, 우리가 세상을 삐뚤어 보는 게 아니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세상과 싸우고 사는 건 평범하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제가 요즘 고등학생 운동사 읽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진도가 빨리 안 나가요. 아, 고등학교 한국에서 고등학교 운동사 되게 네. 힘들었죠. 예, 네. 당사자들의 글이 챕터 읽고 나면은 막 그냥 한숨이 나오고, 그 시절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저 다음 학생들인 거잖아요. 저는 이제 86, 87학번 이 학생들과 이제 그 시대를 겪은 대학생으로서 그때도 주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사실 그렇게 막 이렇게 약간 죄책감과 그 뭔가 있잖아요. 미안함과 이후에 지금 제가 이루고 사는 것이 다 그 어떤 채무의식 때문이기도 한데, 앞서서 저보다는 어렸던 친구들이 또 전교조이 생기면서 굉장히 함께해서 그 책을 읽는 것도 힘든데, 사실 이 책으로 이제 만나니까 이야기를 접하는 거지, 책이 없다면 우리가 앞서간 사람들을 알 수가 참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성서들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앞서 우리 앞에서 세상을 바로잡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을 좀 제대로 알기가 어려웠던 시대를 겪고 왔잖아요. 좀 이상하다 그러면 빨갱이라고 낙인 찍고 뭐 불온서적이라고 낙인 찍고 이래서 사실 저희가 클 때마다 보기 힘들었던 책들을 이제 편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으나 정작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 책이 뭔지, 러자가 누구야, 막 이렇게 된 세상이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자로서 여러 책들을 또 번역도 많이 하시고 직접 쓰시기도 했잖아요.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사실 저는 원래 돈 벌려고 번역을 했던 거라서. 네, 크게 소개할 게 없나요? 예, 이렇게 원래는 소설 번역을 했었었고, 네네. 예, 중간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출판사 쪽에서 제가 이제 약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약간 이렇게 커리어가 중간에 꼬여가지고 네. 소설 번역이 제일 좋거든요. 근데 재밌고, 근데 뭐 중간에 뭐 레닌 저작선집 번역도 몇 건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육아 때문에 약간 경력 단절을 겪다가 요즘 최근에 번역했던 책은 아직 안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른 출판사에서 로자 룩셈부르크 내기 전에 이제 작업을 했던 책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고,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 이번에 나왔고, 지금 이제 다음 책도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 철학의 기원을 쓰시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예요? 철학의 기원은 제가 이제 예전에 단체 있을 때 단체에서 매체를 내는데 매체가 재미가 없잖아요. 무조건 매체가.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다 뭐 싸우자, 죽여라 뭐 이런 무슨 뭐 이 정권 나쁜 놈 이런 거밖에 없는 매체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사람들도 이제 그때 이미 이제 2000년대 그때가 2000년대 후반인가? 그때로 넘어가던 시기라서 이게 뭐 사실 이제 이런 거 얘기해봤자 들을 사람도 별로 없고 점점 이제 그런 줄고 있는데 좀 뭔가 좀 재미있으면서도 좀
이렇게 교양을 네. 가질 수 있는 약간 네. 이제 뭐 노동자라든가 일하는 네. 사람들이 네. 쉽게 뭔가 좀 접근할 수 있는 아. 그 교양적인 글을 네, 네. 하나 연재를 해보자 네. 해가지고 이제 했었던 거죠. 원래 출발은 네. 했어서 저희 매체에 한 4회 정도 연재하다가 네. 말았을 거예요. 이제 네. 바빠가지고 예. 예,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이 뭐 철학 이런 거 쓰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계속 뭐가 바뀌는데 네. 그래서 그리고 실력이 딸리기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마 중세까지 쓰고 네. 일단 나중에 시간 날 때 쓰자 하고 네. 영원히 아마 끝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했던 글이었는데 네. 제가 이제 아는 그 친구가 출판사라는 친구가 그 원고를 어떻게 하다가 보고 네. 사실 이제 친구들 만나면 주잖아요. 매체 네. 이렇게 나 요즘 이런 거 하고 있어 이렇게 네, 줬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걸 읽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출판사를 하는데 이 책을 내고 싶다, 이 글을 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계약금을 좀 이렇게 선인세를 사실 예. 선인세 많이 안 주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좀 돈이 많을 때라 가지고 선인세를 좀 많이 줬어요. 네. 선인세 받고 다 썼죠. 물론 네. 당연히 카드도 있고 다 썼는데 네. 책을 이제 사실 중세까지만 써놔가지고 더 써야 되는데 네. 더 쓰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독촉을 계속 당하면서 저도 한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1년 안에 쓰기로 약속하고 선인세를 받았는데 저도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 단원 FM 시작하면서 막 시간이 없잖아요. 뭐 공사하랴 무슨 뭐 사업계획서 내랴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작심을 하고 또 쓰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쉬고 집에서 글을 쓴다라는 작심을 하고 쓰다 보니까 이게 목차가 일단 저는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글을 이렇게 떠올리고 쓰고 뭐 계속 또 리뷰해야 되잖아요. 뭐 오타도 봐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내가 글을 더럽게 쓰는구나, 이런 생각도 막. 저 책 잘 읽었습니다. 자괴감에 막, 그 편집자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되는 게, 제가 아무리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거나, 내 머릿속에 뭐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글로 나왔을 때, 독자가 봤을 때, 뭐, 이 문장의 뭐 앞뒤 배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또 이게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또 내 글맛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우려도 했다가 편집자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책은 저자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편집자와 함께 쓰는 거다.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뼈 아프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쓰다 보니까 편집자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책 다 끝날 때쯤이면 아마 잘 쓰게 될걸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사실은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그 전에 글을 쓰는 것에 막막하면서 이제는 글을 쓰면 일단 써놓고 얼마나 잘 다듬고 보고 다시 또 만드느냐 막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서 사람들한테 좀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오래 활동한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 한 20년 몸담고 있으면서 책 한 권은 꼭 내야 되지 않을까. 좀 필요하죠. 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그것이 전달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글로 만났을 때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활동가들이 오랜 경험을 가지고 활동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전수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단절되는 경우가 네. 많고 이 사람이 활동에서 사라지면 그 경험도 같이 그냥 네. 사라져 버려서 네. 안타까운 경우들은 저도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영상 작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디어 운동으로서 영상 작업하는 사람들이 부러운 것이 그들은 어떻게든 찍고 그거를 또 한번 상영하면 또 하나의 완성품이 돼서 이게 계속 뭔가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보여지는데 이 활동가들 뭔가 결과물을 남기지 않고 하는 활동가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지면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거를 계속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저는 이렇게 활동이 한 20년 넘어가니까 그쯤에서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만 온 게 잘한 건가에 대한 계속 자기 반성이랑 좀 돌아보고 다지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좀 바로잡고 싶은데 계속 활동에 매몰되다 보면 그 새가 없이 그냥 온 것 같다라는 뭔가 이렇게 막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뭐가 있더라고요. 막 활동도 다 때려치고 싶고 막 이런 어떤 시점에. 그렇죠. 번아웃이 올 때가 있죠. 네. 근데 좀 이렇게 쓰면서 돌아보면 또 이렇게 쳐내야 되는 것도 많지만 어쨌든 자기를 한번 성찰하는 계기는 또 되고
좀 그런 것 같아서 좀 저는 좀 권유하는 편이에요. 한 권 정도는 써도 되지 않냐 이렇게. 전 철학을 써 전혀 상관이 없는. 아 근데 그 철학책이 저는 너무 좋던데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이렇게 대학원 가서 이제 철학 공부 밑바탕이 없이 하려고 했을 때 그 어려웠던 시절이 생각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막 만화로 나온 철학책하고 또 뭐 이렇게 약간 개론서 같이 썼는데 굉장히 쉽게 설명한 책이 두 권이 있어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한번 스타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우리는 막 한글 자체를 되게 한자어로 해서 굉장히 어렵게 쓴 철학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철학에 접근하기가 싫었던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 중고등학생들이 좀 읽을 만한 철학책이 좀 부재한 나라가 아닌가. 너무 다 그냥 깊이판 이론서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들어가지 않으면 혼자서는 공부하기 힘든 게 아닌가? 막 이런 좀 너무 또 그 철학이 교과과정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 이름 외우다가 끝나잖아요. 누가 뭐라고 말했다를 줄줄이 외우다가 끝나니까 저는 그 책이 좋았어요. 그렇죠. 입문자가 볼 수 있는 철학 개론서가 거의 사실 잘 없는 건 사실이죠. 네, 대학 개론서도 어려워요. 그냥 나열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얘기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막 50이 넘어 이제 60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아쉬움은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철학을 정말 내 삶의 문제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책들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한 사람의 철학자를 알아가는 과정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입시 수능 때문에 들들 외우는 것밖에는 없으니까. 사실 저도 이제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 철학이 문제가 아니라 책 자체를 너무 읽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물리적으로. 네, 물리적으로 아이들이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책을 안 읽게 되고. 사실 이제 저는 뭐 아무리 뭐 유튜브 영상 시다라고 하더라도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되게 좋은 소설책 뭐 이런 것도 어렸을 때 특히 이제 이게 한국 교육이 되게 웃기는 게 이제 애들이 막 어렸을 때 있잖아요. 막 초등학교 뭐 유치원 이럴 때는 부모들이 막 책을 읽으라고 강요를 해요. 막 이런저런 책도 많이 사고 그 시장이 되게 크잖아요.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오히려 집에서 책 읽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공부하라 그러고.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는 안 읽어도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 유치원 때는 그냥 노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뭐 TV만 봐도 되고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할 때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자아가 형성되는 중학생, 고등학생 10대가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읽는 뭐 하나하나의 이제 문화적 경험, 뭐 소설, 영화, 뭐가 됐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인데 지금 한국의 어떤 지금 교육 체제에서는 아이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우리 딸도 보면 뭐 맨날 책 읽고 싶어는 하는데 이게 맨날 뭐 치여가지고 잘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두환 시절에 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학원이 다 금지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전두환이 너무 싫지만 그게 이제 약간은 이제 부잣집 애들은 어차피 몰래 가해를 다 했고 저희는 자율학습 때문에 학교에 남아 있었어야 되는데 저도 전두환 때 다녔어요. 근데 학원이 없어서 사실은 자율학습 때문에 학교에 10시까지 남아 있었는데 또 일요일이면 학교를 갔어요. 공부한답시고. 그래서 일요일날 모여갖고 사실 농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서관 가서 책 빌려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저한테 너가 책을 읽느라고 공부에 집중 안 해서 그렇다. 네가 지금 책을 밤새 읽는 듯이 공부를 하면 전교 1등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네임밸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를 좋은데 못 간 것은 계속 이제 영원히 핸디캡으로 남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의 말씀이 맞긴 하지만 사실 그때도 내가 그 반항적이었고 이렇게 뭐 자율학습 시간에 딴 생각하고 또 나름 책 읽고 뭐 음악 듣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멍 때리고 이런 시간들이 지금 보면 공부를 못하게 하는 원인이다. 그러나 사람답게 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끄럽지는 않은데. 지금 잘 사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저희 아이들도 제가 그렇게 키웠더니
자기들이 그래서 스카이는 못 간다며. 아, 스카이 가서 야, 예.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그 미디어 안에서 되게 리터러시가 잘 안 되는 게 또 그 리터러시 안 된다는 건 무엇을 비판적으로 봐야 될지 어떤 근거를 갖지 못한 채 성장했는데 유튜브는 너무 많고 막 오만 이야기들은 많은데 거기서 내가 무엇이 진리일지 아니면 무엇이 정말 세상을 보는 관점으로 취해야 될 입장일지를 헷갈려하는 사람들 때문에 구구 집단도 더 득세를 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어서 좀 아쉬워요. 저는 사실 요즘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네. 제가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을 키우고 있는데 너무 걱정이 되고. 네. 근데 학교 그러니까 저희 딸이 이제 보면 학교 얘기를 좀 많이 해주는 편인데 저희 딸은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가 정말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따님 말씀에 하면 다 일배 같다. 네. 다 일배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약간 유튜브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약간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던데.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거는 이제 다문화 이해 강사로 해가지고 이제 자사고 같은데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학교 전체가 원해서. 그때 정말 저한테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를 복도에서 1대1로 만났어야 한 적이 있는데 여성 혐오가 말도 못하고 그게 자기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동료 자기 친구들을 또 굉장히 비하하면서 저런 아이들한테는 뭐 그런 거 주입해봐야 뭐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막 복도에 쫓아나가지고 그래서 참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학교 안에 폭력성이 굉장히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중학교만 가면.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밖으로는 이제 안 나가게 하려고 학교는 신경을 쓰지만 사실 오히려 밖의 활동을 통해서 시민사회단체와 만나고 오히려 밖에 여러 그 교육과정들을 학교 안으로 좀 불러들이고 해야 이게 좀 순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참 이 철학의 기원도 좀 아이들이 좀 읽고 로자 룩셈부르크도 좀 읽고 좀 세상이 어떤지 좀 아는 책들을 읽으면 좋겠는데 저희 딸이 어제부터 자기가 요즘 이게 중3이라서 네. 진로와 뭐 전망인가 이런 시간이 있대요. 네. 거기서 책을 진로에 관련된 책을 읽으라고 주는 건데 학교에서 주는데 이제 그게 보면 AI 뭐 이런 책들을 준다고 네,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네. 집에 있는 철학의 기원을 들고 가서 네. 한 30페이지 읽어봤다고 하는데 아빠 어려워. 곡하가세가 뭐야? 그렇군요. 네. 이렇게 중학생들한테는 아주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른들이야 뭐 인지 하도 어려운 책 읽다가 읽으면 너무 막 쉽고 재밌는데 또 학생들한테는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누가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책도 읽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회피하고 쉬운 책만 읽으면 또 성장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좀 책들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게 교육계가 트렌드 쫓아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AI로 전부 점철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 모든 게. 근데 그렇죠. 사실 AI도 결국은 생성형 AI의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서구에서는 지금 인문학이다. 그러니까 AI에게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AI에게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결국 인문학이다라는 얘기를 오히려 한다고 해요. 그래서 독서를 더 권장하는 상황인데 저희는 너무 이렇게 트렌디한 뭐가 나오면은 기술 익히기 바쁜 그런 시대에 좀 한국 사회가 좀 쉽게 이렇게 휩쓸려고 한다고나 할까? 좀 그렇게 좀. 사실 뭐 서구도 사실 극우화되고 있는 건 비슷한데 네네. 한국 사회가 좀 더 심한 측면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서구에서 극우는 유럽이나 미국은 사실 2008년도 경제 붕괴가 큰 영향을 끼쳤는데 한국은 아직 사실 그 정도로 심각한 경제 위기가 97년 이후에 안 왔거든요. 근데 안 왔는데도 이렇게 이번 윤석열 사태 이후에 굉장히 확 드러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과도한 경쟁 체계 학교에서 하나 원자화시키는 뭐 분명히 이런 것들이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뭐 시간이 짧아서 이제 많은 얘기 못 나눴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신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셔서 어떤 책을 또 이렇게 출간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출판사를 한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제 활동가들 활동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가 좀 먹고 살만한 책들을 내면서 중간중간에 하나씩 도난되는 책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책들 중에는 사실 이제 저도 사실 노동운동을 좀 오래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좀 오래 했는데 사실 이제 뭐 논지 좀 됐지만 그래서 약간 그런 데에 있어서 좀 이렇게 약간 그런 활동가들의 또 활동지를 좀 모아내는 이런 것들 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 분야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지금 당장 기획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책들은 안 팔릴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약간 저는 관심이 이제 뭐 장르 소설 이런 것도 관심이 있고. 그러시군요. 네, 장르 소설 같은 경우가 보면 약간 계몽적인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트렌드도 있거든요. 페미니즘이라든지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장르의 틀로 이제 변형돼서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좀 장르 소설이 어느 정도 좀 팔리기도 하고 그런데 좀 관심이 있고 그런 소설 좀 내면서 로자 룩셈부르크라든지 뭐 아니 뭐 노동이라든지 뭐 장애에 관련된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 번씩 넣어주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그 SF 소설 그 판권을 사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대됩니다. 저도 아는 옆집의 영희 씨 읽고 나서 SF가 인종차별을 이렇게 녹여낼 수도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런 소설들이 서구에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소연 변호사라고 이주 인권 문제에도 관심 있는 변호사님인데 소설까지 쓰고 정말 다재다능해서 너무 짜증나요. 왜 이렇게 이분은 능력이 축축하신지. 근데 그 옆집의 영희를 읽고 이게 왜 제목이 이런데 무슨 SF야 이랬는데 그걸 읽고 나서 내가 소설이 되게 재밌는 거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소연 변호사님이 사실 약간 뭐 그런 인권 변호 이런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SF 팬덤에서는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번역도 많이 하시고 일본도 막 갔다 오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까지 나올 책이면은 얼마나 또 재밌으면 또 독자가 일본에도 있단 말인가 이러면서 이제 요즘 그래도 한국 책들이 꽤 일본에서 번역되죠. 아무래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또 좋은 책 많이 써주셔서 또 저희가 또 지식의 양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선생님이 여전히 또 활동하시는 분야들이 또 뭐 이게 이론만 파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또 함께 뵙기를 또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신 곡 전태일 다리에서 듣고 헤어지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상 오늘은 저자 정인님과 함께 로자 룩셈부르크뿐만 아니라 출판계 동향과 또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살짝 나누어 보았습니다. 전태일 다리에서 듣고 함께 다음을 또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미싱사 어린 제잘거림 서럽던 거리는 사라지고 되살아난 천에서 달리는 사람들 번쩍거리는 밤불빛들에 눈이 아프다. 나의 삶은 죽음은 투쟁은 어디로 갔는가. 필요할 때 소환되어 이리로 저리로 휩쓸리다. 시멘트 바닥에 두 다리 잠긴 채 움직일 수 없게 붙박이로 세워진 나에게 꽃을 주지 마라. 여기에 나는 없다. 억울한 곳에 막막한 곳에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눈물 삼키고 이를 악무는 거기에 새벽 모두가 잠든 밤에 무거운 짐 지고 계단을 오르는 노동자 그 숨가쁜 삶이야.
곳에 쇠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저 영광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컨베이어 벨트에 끌려 나는 매일 죽어간다. 나는 매일 죽어간다. 억울한 곳에 막막한 곳에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눈물 삼키고 이를 안고는 거기에 새벽 모두가 잠든 밤에 무거운 짐 지고 계단을 오르는 노동자 그 숨가쁜 삶이여. 철탑 위에 굴뚝 위에 참을 수 없어 성남거리에 뜨거운 함성 높은 곳에 거기에 차별 없는 깃발 아래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저 광장에 내가 살고 살아나